유투데이 오늘 기사인데 벨기에 레스토랑에서 XRP로 처음으로 거래를 했다고. 월요일부터 XRP를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EC 소송으로 XRP 채택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기사를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XRP는 거래의 수단, 지불의 수단이 되지 않으면 큰 가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코인이다. 지금 이 기사는 참 약간 저를 흥분하게 만드네요. 이제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네요. 계속 그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데도 야,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올릴까요?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하들 기사 중에 정말 찐 옹호론자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이 인류의 정점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개념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갖고 있는 재산들이 정말 내 재산인가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자산인가? 내 재산인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이고 그리고 나의 부동산이고 나의 뭐 자동차고 많은 소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롯이 내 재산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 말의 뜻이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재산임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그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내 거임을 계속 누군가에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걸 내 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말은 진정한 내 거.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누구에게도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검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롯이 내 거라는 거죠. 물론 디지털 안에 있는 것들이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 치면 뭐 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안에 있는 골드 그 누구에게도 굳이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순수한 나의 재산, 나의 자산.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80억 인구에게 재산권을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자유 재산입니다. 80억 인구에게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숟가락 하나라도 이거에 대한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권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누군가에게 굳이 내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면에서 금, 법정화폐, 심지어 부동산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와 비트코인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왜 코로나와 비트코인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왜 빨리 오게 있냐? 이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코로나가 어쨌든 인류에게 와서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는 걸 꺼려 합니다. 그러면 집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선 이 디지털 안에서 내가 나임을, 진짜 내가 나임을 인정받아야 되죠. 하루에 일반 사람들이 이 디지털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횟수가 2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켜놓고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란 애한테 그런 행위들이 사본을 쓴다거나 메일을 들어갈 때 내 비밀번호라든가 또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야 되죠. 코로나가 와서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야 사람들이 자택 근무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문맹국들이 굉장히 코로나 전파가 커져갔죠. 내가 나임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이 디지털 안에서 물건을 사러 가야 되고 또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받으러 본인이 직접
얼굴을 내보여야 되니까 아이디 카드, 신분증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시대 비트코인을 빨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죠. 전작이 났을 때 만약에 뭐 은행에 있는 내 잔고라든가 이런 게 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화폐도 마찬가지고. 뭐 금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실물에 대한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뭐 뺏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되고 내가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금이나 법정 화폐, 심지어 부동산을 능가한다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되게 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굳이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누구한테 검증받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없습니다. 뭐 세금 부과한다고 하지만 개인 월렛에 넣어버리면 그리고 개인 지갑끼리 만약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고 그냥 P2P 거래를 해버리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세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과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굳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어떤 P2P 거래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건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마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계산을 리플렛을 쓰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겁니다. 리플 이야기를 또 하네요. 네. 100만 년,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도 않을 겁니다. 디지털 안에는 비가 오지도 않죠.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와 제가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클 세일러 어떤 기사를 많이 봐요. P2P 거래를 해버리면 그 누구도 세금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온라인 안에서 거래는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는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리플이 중동에서 리플렛의 오디오 배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이게 진짜 호재로만 치면 지금 만 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좀 우려했던 XRP로 직접 거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점점 이제 수면 위로 XRP를 통해서 모든 거래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떡상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생길 거예요. 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한 도구일까? 이게 순수하게 스멀 이 영역들이 확장이 될까? 리플 본사에서 제가 자꾸 보고 뉴스를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거점을 먼저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이. 유럽이면 유럽, 중동이면 중동, 아시아면 아시아 이렇게 주요 거점들을 먼저 확보하는 어떤 확장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분을 빵형을 평가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좀 소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방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5일 전 정도에 워렌 버핏 기사를 좀 접했어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거를 조금 좀 방송할 수 있게 좀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워렌 버핏 기사가. 이 누뱅크라는 곳에 은근히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정말 비트코인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워렌 버핏이 투자한 브라질 인터넷 전문은행 누뱅크, 리플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도입한 이 회사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일론 머스크도 도지를 내세우고 지금 리플을 계속 사모으고 있다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요게 좀 현실화가 되면 가시권에 두려면 제가 그 자료들을 영상화해서 내보내도록 하고요. 참 이런 기사들을 조금씩 접하면 돈 있는 애들은 항상 뒷북을 친다. 뒤통수를 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SBI가 8.7%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BI는 아시겠지만 로스차일드가 연루가 돼 있어요.
서서히 좀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SBI가 리플의 8.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8.7%면 몇 개인가요? 80억 개 정도 된가요? 87억 개? 이 회사들이 왜 갖고 있을까요? 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수면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플은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 시리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내용 중에 SBI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가져왔는데 주요 금융기관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은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미국이 자국의 빚을 갚기 위해 디지털 법정 화폐로 사용하겠다는 그 때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하면 왜 그 뻥 날리냐, 퍼드 치냐, 사기치냐, 유튜버들은 다 뻥쟁이들이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10,000달러를 외쳤던, 그렇게 올라간다던, 그렇게 될 것 같다건 하던 이런 말들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뭐 좀 내가 코인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어요. 타 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오르지 특별하게 오른 애들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제 지인분들 중에도 돈이 좀 있는 분들,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에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호합니다. 근데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의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리플 사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고, 똑같아요. 다른 코인들도 안 오르긴. 근데 오르지 않을 거면 오르지 말고, 오르려면 그냥 정말 달나라까지 가라. 코인은 리플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